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2월 28일 미국의 항공모함들을 든든하게 호위하며 중동 해역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에 대해 아주 자세히 그리고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동그란 얼굴형의 익살스러운 군인 한 명이 배 위에 서서 여러분을 활짝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처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역시 어딘가 모르게 친숙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최첨단 기술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오늘 스크립트를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인 중동 지역에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현재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고도의 긴장 상황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에 대한 강력한 해상 봉쇄 조치를 선언했으며 만약 이란이 이러한 봉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최소 15척에 달하는 미군 군함이 투입되어 이란 봉쇄 작전을 치밀하게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 넘치는 상황의 최전선에서 바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들이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란 해군 선박이 봉쇄 구역에 접근한다면 즉각적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로 당시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USS 스프루언스함이 토마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단순한 순찰이나 감시 임무를 넘어 실제적인 군사 행동에도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중 하나인 USS 존 핀함은 미 해군 제7함대의 주력 수상함 전력인 제15 구축함 전대에 당당히 소속되어 있으며 2026년에는 첫 중화민국 해협 통과 임무를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등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전략적 요충지에서 미국의 강력한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배경 속에서 우리는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놀라운 성능과 강력한 무장 능력, 그리고 탁월한 생존력, 광범위한 작전 반경, 더 나아가 일반 군함들과는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는지에 대해 오늘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여러분의 흥미를 더욱 돋우기 위해 동그란 얼굴형으로 등장할 예정이니 이 점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거대하고도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깊이 탐험해볼까요? 먼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심장이자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신의 방패 또는 방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름처럼 다수의 미사일과 항공기를 동시에 정밀하게 탐지하고 추적하며 최종적으로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전투 시스템을 통칭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AN/SPY-1이라는 강력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이 SPY-1 레이더는 함정의 사면에 설치되어 360도 전방위에 걸쳐 끊임없이 감시가 가능하며 마치 수백 개의 눈이 동시에 모든 방향을 주시하면서 잠재적인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를 통해 한 번에 수백 개의 공중 및 해상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경이로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는 일반 군함에 탑재된 레이더가 특정한 방향만을 탐지하고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목표물의 수가 극히 제한적인 것과 비교하면 그 기술적, 전략적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지스 시스템 덕분에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전체를 외부의 폭압적인 위협으로부터 매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한 함정이 아무리 막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적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들이 항공모함 주변을 마치 철옹성처럼 둘러싸고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날아오는 것을 미리 정확히 탐지하여 요격함으로써 항공모함 전단 전체의 생존성과 전투 지속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단순한 레이더 기능을 넘어 표적 탐지부터 추적, 교전 결정, 그리고 미사일 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여
승조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빠른 의사결정과 대응 속도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막강한 무장 능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축함은 그 이름만큼이나 강력하고 다재다능한 무기들로 빈틈없이 중무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장 시스템은 바로 수직 발사 시스템 버티컬 론칭 시스템 VLS입니다. 이 VLS는 함정의 갑판 아래에 수십 개의 발사셀이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셀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정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여 원거리 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대공 방어의 핵심인 SM-2 스탠더드, 미설-2,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SM-3 스탠더드, 미설-3, 그리고 더욱 향상된 대공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SM-6 스탠더드, 미설-6 등 다양한 종류의 대공 미사일과 대잠 미사일이 혼합 탑재됩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그 정밀함과 파괴력으로 유명하며 적국의 핵심 군사시설이나 지휘 통제 시설을 정확하게 무력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앞서 언급된 USS 스프루언스함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은 이러한 공격 능력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실전에서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SM-2 미사일은 함대 방공의 주력으로 적 항공기나 대함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SM-3 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적의 탄도 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수 있는 히트-2 킬인-2-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이 단순한 방어함을 넘어 전략적 미사일 방어 BMD 체계의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게 합니다. SM-6 미사일은 SM-2와 SM-3의 장점을 결합하여 더욱 넓은 교전 범위와 향상된 목표 처리 능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127함포는 해상 표적뿐만 아니라 지상 목표물에 대한 함포 지원 사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펠렁스 CIWS 시루즈-인 웨펀 시스템은 함정으로 돌진하는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최종적으로 요격하여 방어의 마지막 선을 지킵니다. 또한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다목적 해상작전 헬리콥터인 시호크 MH-60R을 운용하여 수중의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대잠, 작전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해상, 공중, 그리고 심지어 수중의 복합적인 위협까지 모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천후 전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뛰어난 생존력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없다면 전장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부터 매우 뛰어난 생존력을 확보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첫째,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함정의 외형은 적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적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도록 하여 기습 공격을 피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견고한 선체 구조와 뛰어난 복원성을 자랑합니다. 선체는 고장력 강철로 제작되어 적의 공격에 대한 물리적 저항력을 높였으며 만약 적의 공격을 받아 선체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더라도 배 전체가 침몰하지 않도록 여러 개의 방수 격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는 부분 손상 통제 데머지 컨트롤 개념이 철저히 적용된 결과입니다. 셋째, 정교한 손상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함정 내부에는 화재 진압 시스템, 침수 방지 시스템, 그리고 손상 부위 복구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공격을 받은 즉시 손상 부위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함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지속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승조원들 역시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고 손상 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넷째, MBC-핵 생화학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악의 핵 공격이나 생화학 무기 공격 상황에서도 함정 내부를 양압 상태로 유지하고 특수 필터를 통해 오염 물질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승조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존력 강화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현대 해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 속에서도 높은 생존성을 유지하며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광범위한
작전 반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축함은 뛰어난 항해, 성능과 충분한 연료 적재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느 해역이든 신속하게 전개하여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핵 추진 방식은 아니지만 GLM-2500 가스터빈 엔진사기를 장착하여 최대 30노트 이상의 고속 항해가 가능하며 이는 전술적 기동성과 신속한 배치 능력을 보장합니다. 또한 자체적인 연료 및 보급품 적재 능력을 통해 장기간 해상에서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에 소속되어 작전을 수행할 경우 항공모함과 함께 이동하는 보급함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연료와 식량, 그리고 기타 보급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작전 반경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미국의 국익이 걸린 곳이라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항공모함들을 든든하게 호위하며 맹활약하는 모습은 이러한 장거리 작전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시입니다. 또한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USS 존 핀함이 2026년에 첫 중화민국 해협 통과 임무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은 이들이 중동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태평양 지역, 즉 전 세계의 다양한 전략적 요충지에서 광범위하게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이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해군력을 상징하는 것이며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이 글로벌 해군 작전의 핵심 요소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과 일반 군함 사이의 명확한 차이점을 몇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도 큰 차이점은 앞서 상세히 설명한 이지스 전투 시스템의 유무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일반 군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전장 상황, 인식 능력과 다중 위협 동시 대응 능력을 가집니다. 일반 군함은 주로 단일 목표물에 대한 공격 또는 방어에 중점을 두거나 특정 임무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지스 구축함은 동시에 수십, 수백 개의 공중, 해상, 심지어 수중의 복합적인 위협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해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명의 고도로 숙련된 지휘관이 여러 개의 전투 부대를 동시에 정교하게 지휘하며 통합된 전술을 펼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무장 능력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군함은 주로 함포와 대함 미사일 등으로 기본적인 무장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VLS 수직 발사 시스템을 통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SM-2, SM-3, SM-6 등 다양한 종류의 최첨단 미사일을 유연하게 탑재할 수 있으며 특히 SM-3 미사일을 통한 탄도, 미사일 방어 능력까지 갖춘 것은 일반 군함과는 차원이 다른 전략적 능력입니다. 이는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이 단순한 전투함을 넘어 국가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주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의 핵심 방어 전력으로 운용되며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한 공격력을 보호하고 전단 전체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에 반해 일반 군함은 주로 연안 방어, 특정 해역의 순찰, 해상 경비 임무 또는 제한적인 단독 작전 수행에 더 적합하게 설계되고 운용됩니다. 즉,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미국의 해상 전력의 최첨단 기술과 능력을 집약한 다기능, 다목적 전투함이자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반 군함은 특정 목적과 임무에 특화된 함선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고조된 긴장 상황 속에서도 파키스탄을 통한 물밑 대화 채널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협상 개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전력 배치는 한편으로는 외교적 해결을 위한 강력한 지렛대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힘을 통한 평화 피스 스루 스트렝크스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 외교적 해결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를 넘어 미국의 대외 정책과 글로벌 전략적 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이고 다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영내 안보와 전 세계 질서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장면에서 동그란 얼굴형의 등장인물들이 익살스럽고 친근한 모습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의 놀라운 성능과 그 중요성, 그리고 현대해전에서의 역할에 대한 흥미로운 정보들을 잘 이해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을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